2011년 12월 19일 전 세계 어디서나 이맘때쯤이면 캐롤송이 울려 퍼진다. 종교를 떠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캐롤송을 들을 수 없는 나라 북한.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한다. 정확하게 2011년 12월 19일 낮 12시였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사망했음을 알린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 시간은 발표하기 이틀 전인 12월 17일이라고 전했다. 김정일이 죽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독재자가 사라진 것이다. 김정일이 사망한 후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두 번째 독재자가 된 시기는 1998년 9월. 그보다 1년 전인 97년에는 추대 형식으로 당 총비서 자리에 오른다. 98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첫 번째 독재자인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의 자리에 올려놓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역시 추대 형식으로 국방위원장에 오른다.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지위를 강화한 국방위원장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이 상징이죠. 국방위원장이다 하면. 최고 지도기관으로 국방위라는 걸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당도 영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 군대도 다 영도하는 지도하는 이런 종합적인 이런 기구 체계지요. 국방위원회 및 국방위원장의 위치.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기관이며 김정일은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대보다 공산당이나 노동당을 우선시한다. 북한에서도 당초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 안에 속해 있는 부문기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시켜 확대 개편했고 1998년부터는 권한을 더욱 확대시켜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비정상적인 확대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누가 봐도 김정일이 군사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 증거 아닌가? 실제로 김정일이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후 곧바로 내놓은 것이 이른바 강성대국론이다. 강성대국론. 강성대국론의 실체를 파헤치면 김정일의 야욕과 실체 역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강조했던 강성대국론. 대체 어떤 것일까?
강성대국 건설 대전의 맨 앞장에서 서강도 강행군으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 보도를 접할 때마다 어버이 장군님 계시는 곳을 삼가 우러러 우리 아래 있는 간절한 소원,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배울 때면 이 가슴에 기쁨이 끝없습니다. 가사만 들어봐도 어떤 노래인지 짐작이 되실 것이다. 강성대국을 선전하는 노래다. 북한은 1998년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강성대국을 선전하기 시작한다. 북한에서 강성대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1998년 9월의 일이다. 그때 발행된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오늘의 장엄한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신성한 목표는 강성대국 건설이다. 인류가 21세기로 넘어가는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이 강성대국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김정일 장군님을 공화국 수위에 높게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를 세계 제1의 무적강군으로 키워주시고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 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영군 실력. 우리는 여기서 만능불패의 군력,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김정일 동지의 장군다운 결단과 배짱, 철의 의지를 본다. 북한은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군사 우선주의 노선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성대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강성대국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그것이다. 사상강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 주의로 사람들을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접어두고 김정일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군사강국에 매달린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가 발사된 건 오전 9시 49분쯤. 발사 2분 30초쯤 뒤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나머지 로켓이 백령도 상공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서쪽까지 지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1998년 1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06년 그리고 2009년에도 핵시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한다. 북한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 하지 않고 마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처럼 인민들에게 알렸다. 정확하게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 건데 김정일은 이 행위를 군사강국의 상징으로 선전한다. 데일리 NK 박인호 대표. 선군 정치 10년 결과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3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5번의 실험 모두 제대로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김정일은 백성들에게 우리의 군사력이 이만큼 올라왔다, 우리가 모두 성공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선동을 백성들이 고지곧대로 믿으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간부들과 백성들이 자, 우리는 이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군사강국이 되었다. 미국도 남조선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고 지도자와 당 국가가 인민경제를 신경 쓰겠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일은 난감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김정일은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인민들이 경제가 발전하리라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부터 김정일은 어쩔 수 없이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강성대국을 펼쳐야 했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는 장밋빛 구호도 내걸었다.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해 김정일은 평소 이렇게 말했는데 2012년이면 김일성 수령님의 생일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상강국, 군사강국뿐만 아니라 경제강국이 되으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낄 거야. 김일성 시절에는 정치 사상의 강국이 완성이 되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군사강국이 완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경제강국, 문화강국의 길로 나가겠다. 그럼으로써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강한 국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또 하나 말했던 것은 그 강성대국 진입의 시점을 2012년으로 못 박았던 것입니다. 2012년에는 강성대국이 될 것이라는 김정일의 분홍빛 선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누구나 결과는 알고 있으리라. 만약 2012년까지 김정일이 살아있었다 해도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혀 강성한 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내건 정치적 외침에 불과했다. 그리고 강성대국의 밑바탕에는 독재를 하겠다는 김정일의 또 다른 표현이 숨어 있다. 황장엽 비서의 증언. 독재를 더 강화하겠다.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재를 더 강화한다. 수료의 독재를 더 강화한 데는 구호밖에 더 되겠네.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인민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이게 김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김정일의 명언이라고 하는데 오늘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살자. 지금 고통스러운 걸 참아야 된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독재도 참고 모든 고통을 다 참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민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한 인민들을 위협하는 게 지금도 강성이다. 지금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12년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까지는 이렇게 더욱 강해진다. 구호만 요란했고 행동이나 지침은 전혀 없었던 강성대국. 김정일이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과거 전후 복구건설 시기처럼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경제를 다시 재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반대의 길로 나아간다. 그의 외침처럼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김정일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개혁 개방 대신 지속적인 핵 개발을 통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대외 협력의 길을 막아버렸다. 또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로 한국에서 오는 상당한 양의 지원 길까지 가로막고 말았다. 다시 황장엽 중앙당 비서.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강성대국인가? 수령을 위한 강성대국이고 수령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가 더욱 높아지고 수령의 군권이 더 강해지고 수령의 경제력이 더욱 강해지고 국가도 국민도 군대도 경제도 다 수령의 것이거든.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전 같으면 5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그거 하나도 없지. 거저 강성대국이다. 그럼 누구를 위한 강성대국인가? 수령을 위한 강성대국이야. 그렇다. 김정일이 내세운 강성대국은 인민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김정일 한 명만을 위한 강성대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성대국론은 오히려 인민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기만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무기 만들고 미사일 실험한다고 강한 나라가 되는가? 김정일이 최고라는 의식만 심어준다고 강한 나라가 될까? 지금 고개를 좌우로 강하게 흔들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북한 김정일식 강성대국에 대한 답변이다. 이대로 한 세대의 토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전설적 영웅 김일성 대원수님,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시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포강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시어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과 조국 역사에 큰 문자로 새겨져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 당연히 모습을 드러내야 할 김정일이 보이지 않았다. 인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김정일 위원장 동지 아이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아이 나오다니 무슨 큰일 있는 거예요? 그 쓰러졌다는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쓰러져요? 김정일 위원장 동지가 쓰러졌습니까? 그래요. 간부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설마 했는데 역시 그랬나 보. 그럼 그 후계자 얘기도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후계자 말입니까? 김정일 위원장 동지 후계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높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 후계자 세우려고 전쟁이고, 고저히 중간 간부들은 어디 줄을 서나 전쟁이랍니다. 전쟁이요? 2008년 9월 9일 날 이제 그 행사에 나오게 됐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부들은 이제 다 본단 말이에요, 그 행사를. 근데 김정일 나오게 됐는데 1호 행사한다고 해서 다 이제 포치하고 간부들 보고 대기하라 그랬는데 TV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은 딱 직감을 했죠. 사고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간부들이 막 위에다 막 물어본 거예요. 장군님 왜 안 나오셨냐.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줬는데 어쨌든 딱 조금 이제 아프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끼리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 돌았냐면, 그럼 빨리 이제 후계자를 내셔야 된다고. 북한에서 외화벌이 일꾼으로 일했던 김대성 씨의 증언이다. 북한의 당 간부들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김정일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김정일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후계자 문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후계자가 거론되면서 낯선 이름, 지금까지는 거론된 적이 없는 이름 하나가 서서히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김정은이다. 김정일이 그렇게 일찍 사망할 거라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계자 준비도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던 것. 다급해진 북한 당국은 2008년 후반부터 김정은에 대한 선전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2009년 초부터 김정은에 대한 선전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선전을 해서 그랬을까? 김정은의 나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오직 위대성만 선전했다. 함경남도에서 농장원으로 일했던 정수철 씨의 증언이다. 이 민군대는 사회보다 더 먼저 김정은에 대한 결국 우상화 작업이, 이 군대는 먼저 돌입했을 거예요. 우리 사회 같은 건 2009년부터인데, 그때가 2008년 한 가을인가 그때 됐어. 그때 발걸음이란 노래가 처음 나왔는데 이거 김대장 창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8일이 김대장 생일이라. 그런데 몇 년 동안 모르고
날짜만 1월 8일 생기는 것만 한다. 그러면서 그다음 2009년도부터 김정은 동지의 무슨 양육 이렇게 하면서 근데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무슨 김일성 종합대학도 졸업했고 군사박모도 했고 그다음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무슨 포병고 졸업해서 무슨 좀 신비한 전설이 많았어요. 김일성 동지가 천재라면 청년대장은 만재입니다. 2010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생일 때 청년대장 동지께서는 축포 야외를 지휘해 하늘에 글을 새기고 장식을 했습니다. 김정일의 병이 깊어질수록 북한 당국의 김정은 우상화는 점점 심해졌는데 특이한 것은 초기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 대신 청년대장이라 지칭하며 우상화를 했다는 점이다. 아이고 피곤하구나 야. 그 배급은 언제쯤 제대로 주려나. 배도 고프고 그냥 잤으면 좋겠구만. 도대체 텔레비전은 왜 보라는 기야. 에이 뭐 이 또 선전할 게 있을 기야. 시키니까니 가는 수밖에 없디 뭐. 우리 청년대장 동지는 말이야요. 백발백중의 사격수를 가진 천하제일의 명사씨야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대장 동지는 이미 3살 때부터 총을 잡고 명중사격을 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자동보총 사격을 해서리 1초에 3발의 속도 사격으로 100m밖에 매달아 놓은 전등알과 병들을 다 백발백중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고정 목표 점수 따기를 해야 한다면서리 목표판에 20발의 탄창을 다 쏴서 모두 10점짜리 동그라미 안에 명중을 했시오. 참으로 위대한 청년대장이야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 군사에도 청통하시고 4개 나라의 말에도 숙달한 천재디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장 동지가 2008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 동지를 따라서 황해북도 사리원 미국 협동농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몇 마디 지적을 했더니 이듬해 정보당 최고 15톤의 벼를 수확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3살 어린아이가 들어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아는 이런 선전을 북한에서는 연일 해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대장은 16살 때에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탁월한 용군술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였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나이에 논문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이런 선전과 함께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노래를 보급해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지시한다. 북한의 방송에서 연일 청년대장을 선전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북한의 인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3대 세습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는 소문이었고 그 후계자가 청년대장이라는 소문. 당시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던 김지현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소문에 가소롭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군님 자제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김정은이라고 엄청 젊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이는 거의 우리랑 동갑 나이고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 우리 나이 또래 그렇게 젊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가봐야 또 정치를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냐. 또 그리고 또 고위자란 그런 사람이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삶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친구조차도 이제 엄청 천재, 김정은이가 엄청 천재 중에 천재래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테리들이나 간부들 중에도 김정은이 너무 어리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참고로 김정은은 1984년생, 우리 나이로 올해 30살이다. 김정은의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3대째 이어질지 모르는 세습.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코웃음 칠 만한 3대 세습. 이게 말이 되는가? 김일성 왕국도 아니고 21세기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세습 정치라니.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세습은 없었다. 그런데 북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 인민들은 3대 세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일반 주민들은 세뇌가 돼가지고 북한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못하지요. 원수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 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세뇌받다 나니까. 현재 지금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3대 세습에 대한 걸 가지고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래도 먹고 여유가 좀 있어야 좀 정치에 대한 걸 가지고 좀 관심도 돌리겠는데, 그러니까 3대 세습에 대한 이 가지고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여론이 확산돼 가지고 뭐 들고 일어나겠지만, 북한에는 뭐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뭐 정치에 관여하겠나 이래 가지고 그런 불만은 다 있죠. 어느 순간 김정일에게 쇠뇌를 당한 북한 주민들은 싫든 좋든 3대 세습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북한 인민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물려받았듯이 김정일의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설령 3대 세습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일부 인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에 대해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그놈이 그놈이겠지 하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김정일은 자기가 정한 후계자를 인민들이 인정하도록 뭔가를 보여줘야 했다. 누가 봐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나버린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